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요. 밤늦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답장이 오지 않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자책하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그 사람의 작은 다정함 하나에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 관계가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는 것도, 내 마음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사람처럼 차가운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왜 자꾸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왜 나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차갑고 무심한 사람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지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사실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한 줄의 문장에 있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지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을 무의식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무의식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무의식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왜 그 사랑이 끝나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본래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이어야 해요. 마치 봄날의 햇살이 자연스럽게 새싹을 비추듯이 사랑은 강요 없이 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어딘가 모르게 늘 긴장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어색하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면 오히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나를 잘 봐주지 않는 사람, 내 메시지에 늦게 답하는 사람, 나에게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묘하게 마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작은 미소 하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주 깊은 학습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평생 우리가 사랑을 인식하는 틀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칭찬을 받고 부모님의 기분을 살펴야만 안전했다면,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깊은 믿음이 새겨져요. 사랑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만,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똑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내가 잘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연애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그 결핍이 채워질지를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의식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익숙함과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말이에요. 만약 어린 시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노력해도 잘 닿지 않고 애써야 겨우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사랑.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다가오면 어딘가 어색해서 견디지 못하고 차갑고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아, 이게 사랑이지 하고 느껴요. 슬프지만 그것이 우리 무의식의 진실입니다. 윤근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자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해온 모든 감정과 욕구의 덩어리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이나 환경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분노, 슬픔, 거절당함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깊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그늘진 방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우리도 모르게 그 그림자와 닮은 상황과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그 사람이에요. 차갑고 무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똑같이 작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못나서 이런 사람들만 꼬이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어린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채로 익숙한 풍경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리는 데에는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환상이에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 마음은 한 가지 비밀스러운 결심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면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될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차갑고 무뚝뚝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사랑을 끌어내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된 우리도 가장 차갑고 무심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내는 일에 인생을 걸어요. 그것이 성공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준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뜻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차가운 사람이 따뜻해지는 순간 우리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어내는 그 과정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야말로 어린 시절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 끝내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가 풀리는 순간 우리 무의식은 또 다른 풀리지 않은 숙제를 찾아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마음의 깊은 작동 원리예요. 우리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익숙한 상처를 다시 한번 살아내며 그것을 이번에는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같은 결말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기 기만의 도구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차가움과 무관심을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그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야. 내가 더 깊이 이해해주면 그도 마음을 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공감과 이해를 그 사람의 무심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요. 물론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가 되어버려요. 윤기 말한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만나는 일이에요. 자기를 지우고 상대에게 흡수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배워왔지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많은 분들에게 이런 학습은 더욱 깊이 새겨져 있어요.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희생이고 좋은 사람은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는 사람이고 특히 여자는 더더욱 자기를 낮추고 참고 견뎌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무언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지워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양보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지워가며 만든 관계는 결국 텅 빈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진짜 나는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나뿐이지요. 그리고 그 가짜 나로는 결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진짜 나와 진짜 상대가 만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윤근, 이 길을 개성화의 여정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와 통합하는 길이지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 번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또 옛날의 그 익숙한 갈증을 풀기 위해 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한 그림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요.
이것을 직면하는 일은 정말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랑이 진짜라고 믿으며 그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왔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진짜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봐주기를, 안아주기를, 너는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동안 우리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자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시켜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진짜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어른이 된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누군가에게서 받으려 했던 그 따뜻함, 그 인정,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가 나에게 그런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아요.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충분해.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않아도 너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미안해. 그동안 너의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우리 자신에게서 듣는 일이니까요. 윤근 이런 내면의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지 않고는 결코 다른 누구와도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집에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로 남의 집에서 빛을 빌려오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먼저 내 집에 등불을 켜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함께 따뜻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림자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모든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분노, 미움, 질투,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깊은 수치심까지요.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배워왔어요. 좋은 사람은 화내지 않고, 좋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좋은 사람은 늘 밝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얼른 눌러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왔지요.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외면한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진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그림자는 강력하게 작용해요. 우리가 평소에 억눌렀던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소한 일에 폭발해버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외로움은 그 사람이 잠시만 연락이 안 되어도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자신을 탓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무시당한 아이가 어느 순간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쓰듯이 우리의 감정도 자기 자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연습을 해야 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해주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주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본래 알아주기만 하면 스스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흘러가지 못한 감정만이 우리 안에 고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그 어두운 감정들 속에 사실은 우리의 진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신호이고,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가 진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 감정들을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란 바로 이것이에요. 빛만이 아니라 어둠까지도 포함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왔어요. 차갑고 멀리 있는 사람, 닿기 어려운 사람, 정복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왔지요. 이제는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다워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해야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저 나일 때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등불을 더 밝게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씩 꺼버리는가? 이런 기준을 세우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심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 익숙한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면서 새로운 관계의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사랑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었구나. 진짜 사랑은 이렇게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오래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어.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어?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그 생각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생각도 사실은 어린 시절의 그 아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한 겹의 갑옷이에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윤근 인생의 후반기를 매우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짜 성장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시작된다고 보았어요.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요.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다 무엇이었지? 나는 진짜 누구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 이 목소리는 위기가 아니라 초대예요.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살아가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초대장이지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그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러 떠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에요. 이 결심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건네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그 사람의 답장만 기다렸던 자기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지요. 다만 그 사랑이 가야 할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은 본래 우리 자신에게 가야 했던 사랑이에요. 그 따뜻함, 그 헌신, 그 한결같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결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 사랑이,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지요.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결코 아니에요. 그 어떤 어린아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해 줘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처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알아주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졌던 그 오래된 문장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문장을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문장으로 바꿔 써야 해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장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한 번에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매 순간 조금씩 우리 자신에게 그 새로운 문장을 들려주면 우리 마음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하나씩 열어주는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사실 치유가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마음의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어떤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진실과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만남 끝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랑을 하지 않게 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누군가와 함께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너무 오래 지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배움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견뎌오셨어요. 이제는 그 모든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